네, 안녕하세요. 이 사법농단 관련 의혹받는 전형직 법관들 검찰이 계속 수사해 왔는데 오늘 일부 기소했네요. 예, 올해 했습니다.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하고요. 뭐 의혹이 좀 낮은 수위에 있는 사람 66명은 대법원에 비위 통보를 했어요. 66명 비위 통보는 이제 알아서 징계하라. 그렇죠. 예. 기소된 사람은 이제 재판으로 가자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뭐 제일 주목을 받는 사람은 이분이 이제 의혹이 제일 높다기보다 지금 주목을 받는 거는 이제 김경수 지사 1심에서 법정 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예요. 기소됐어요? 그렇죠. 예. 예. 이분이 이제 어떤 의혹을 받는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이제 또 흥미로운 게 김 지사가 한때 변호인으로 선임했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 사람도 기소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판사도 또 한때 변호인도 그렇죠. 동시에 기소. 예.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국당은 이거는 김경수 재판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시키기 위한 뭐 검찰의 뭐 정치적 행위다 막 비판을 했습니다. 그 논리라는 게, 이 성창호라는 사람도 지시를 받아서 한 걸로 이제 조사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시 받아서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소 안 한 사람도 있고, 예. 뭐 본인의 의지가 아니다 이런 논리로 된 사람도 있는데 왜 성창호는 기소를 했냐, 예. 뭐 이런 논리고, 민주당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당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또 이야기하면은 그때 좀 역풍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할 거니까 아무튼, 의원들은 네. 좀 말을 하지 말자 이러고 있고, 그 밖에는 직함 생략하고 이민걸, 이규진, 임성근, 신광열, 조희연, 이태종, 심상철, 방창현 등입니다. 전현직 법관이죠. 예. 혐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성창호 부장판사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이 한 사건에 몇 명이 들어가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라는 게 있었죠. 예, 이때 법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신광열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역시 오늘 기소됐습니다. 지시를 한 거예요. 이 성창호 부장판사가 당시에 영장 전담 판사인데, 예. 검찰이 영장 청구한 것을 보고를 해라, 그 내용을. 그건 이제 보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예. 그 보고를 받고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이 또 누가 있느냐, 그리고 그 법관의 가족들 명단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다가 도로 내려보내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가족들에 대해 가지고는 계좌 추적 영장 발부를 더 엄격하게 하라. 엄격하게 하란 말은 내주란 말이 아니라 깐깐하게 봐가지고 웬만하면 주지 마라. 예.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네. 그 밖에 이제 이민걸 전 실장은 통진당 해상 관련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뭐 인권법 연구회 등 일선 판사들의 비판적 활동을 저지와해했다. 또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 정보를 해당 국회의원들한테 유출했다. 그리고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서 헌재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뭐 서울 남부지법이 한정위원 취지의 위원 제청 결정을 내리자, 그럼 이게 위원 제청 결정 내리면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가게 해라. 결정 취소해라. 그러니까 헌재의 이제 권한을 낮추려고 한 거. 임성근 전 수석부장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의혹 기사화해가지고 재판에 넘겨진 그 가토다스야 산케이 신문 지국장 재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관여한 혐의 등이 있고, 이태종 전 원장은 서울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들의 비위에 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역시 영장 전담 판사를 통해 가지고 검찰 수사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법원 행정처에 유출한 혐의. 뭐 심상철 전 원장은 통진당 사건 행정소송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것. 그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변호인, 박 전 대통령의 의료비선 관계자의 개인 특허 소송을 돕기 위해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을 통해서 재판 관련 정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10명 기소, 예. 66명 비위 통보. 예. 뭐 이걸로 이제 끝이에요? 이 수사팀장이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에요. 브리핑을 하면서 저희가 이 사건의 기소의 마지막이나 종결로 보는 건 오해고, 현 단계 기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분을 기소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말은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한동훈 지검장이 근데 나 오늘 오늘부터 휴가다. 휴가. 예. 일 다 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보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기소했어요. 그렇죠. 맨 위에서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10명 기소하고 권순일 대법관, 차한성 전 대법관도 이제 수사를 했는데 기소해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예. 이게 사실상 마무리일 것이다. 큰 갈래로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재판만 남아 있는 건가요? 근데 이 재판이 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보석 청구 기각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얼마나 지금 뭐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까? 네. 근데 세 가지가 숙제가 남은 거예요. 자, 대법원이 기소된 법관하고 비위 통보된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검찰 수사는 무조건 다 받아들일 거냐? 음.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예요. 법적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그럼 법원에서 다시 이걸 조사를 할 수 있느냐? 하하. 또 당사자들은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하면은 또 뭐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떡할 거냐? 그렇죠.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예. 두 번째가 재판. 이게 이제 하나마나한 이야기지만은 기소는 기소고 재판은 재판이거든요. 그리고 재판은 바로 이 법원에서 하죠. 예, 또 예. 비도덕적 행위와 유죄는 뭐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러네요. 것이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사법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왼쪽 오른쪽에서 동시에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왔죠. 방치해놓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뭔가를 정리할 때가 됐다. 뭐 이런 기소권에 대해서 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예, 이제는 예. 이제 검찰이 공을 이제 찬 거고 그 공은 법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 안에서는 현직 법관으로 아직 있는 사람들, 예. 최소한 기소된 사람들 탄핵 추진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이게 또 논란이 또 이게 되겠죠. 공소장이 되게 긴데요. 한국당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은 사람들 중에 진보적인 사람은 뭐 기소가 되고 뭐 보수적인 사람은 안 됐다. 이런 식에 대한 시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공소장 내용 중에 국회의원들 걸린 게 몇 개 더 있고요. 이건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